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경식 씨. 네. 우리가 하루에 3번 만나는 거 무엇일게요? 3번 만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3번 만나게 되는 거죠? 밥을 3번 먹고 이를 닦죠. 양치질. 네,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잘 골라야 되는데요. 네. 이 칫솔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칫솔을 잘 고르는 팁, 양치질 잘하는 팁, 네. 요걸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칫솔이요, 요 앞부분이 날렵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지 않아야지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그 어금니 안쪽까지 구석구석 섬세하게 닦으려면은 이게 커지면은 입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네. 뒤꿈치나 다른 데 닦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한 크기를 고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강도도 중요한데 강도가 강, 중, 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 칫솔 뭐가 이제 그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중간 정도. 네, 그런데 어. 흡연하시는 분들은 강 중에 이 강도를 쓰시는 강, 게 좋고요. 강. 강이나 중.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 분들의 경우에는 중간 중간 강도. 정도. 그리고 우리 어린이처럼 치아가 약하거나 치아가 마모되신 분들은 약한 강도의 칫솔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약한 강도 이제 부드러운 이제 모가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닦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 3개월에 한 번이요? 바꿀 때 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3년 됐다면서요. 집에 가서 빨리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자, 오늘 소식은 황하연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하연입니다. 네, 네. 아연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그림과 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우리 매거진 투데이 2 MC분들은 그림 좀 그리시나요? 그림을 좀 그린다라는 표현보다는 글쎄요, 딴에는 좀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뭐 그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요즘 뭐 그림으로 치료도 하고 그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 좋죠. 저는 사실 그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한번 친구 따라서 우리 전시회 같은 거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그림을 잘 몰라, 이런 거 보는 거 몰라 했는데 그냥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스스로 그리는 그림은 최고인 것 같아. 화장? 맨날 엄청 오래 그려. 어우, 2시간 걸려서 했어, 오늘도. 오늘도. 대단해요. 어떠세요? 네, 그림을 직접 네. 그리는 것도 좋고 또 감상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에서요. 네. 그림을 그리는 것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 편인데요. 안타깝게도 재능이 없어요, 제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히 뭐 예술 같은 분야는 네. 재능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뭐 타고난 영감이라든가 이런 감각이 있어야지 그걸 이렇게 좀 다가가든가 할 텐데 네. 전혀 없으면은 그게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능도 있어줘야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예술가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대단하신 들어요. 거죠.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도요. 남다른 재능을 바탕으로 활발한 그림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바탕으로 컨버스 위를 펼치고 계시는 김석순 화가 지금 함께 만나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 그림에 대한 꿈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어릴 때 그림 좀 그린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 이루기가 쉽지 않아 어느덧 잊혀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아쉬움만 남긴 사람들도 있지만요. 어렸을 적 꿈을 이뤄 예술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부럽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 꿈을 이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도 특히 화가는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그림으로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그림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우뚝 선 인물입니다. 본인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멋진 그림을 선보이고 있는 김석순 화가. 그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화가 칸딘스키. 그는 러시아 태생으로 추상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풍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사실적인 형체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끌어냈죠.
미술의 정신적인 가치와 색채에 대한 탐구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 이론가 중 한 명으로 불립니다. 저도 다양한 화풍 중에 추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처음엔 추상화를 보고 이거 무슨 뜻이지? 라고 어리둥절했거든요. 그런데요, 보면 볼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추상화가가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손꼽히는 추상화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찾지 않아도 한국에서 추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일본 유학 시절 구성주에 가까운 추상 미술을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선, 면, 색채로 구성된 비구성적인 형태의 자연을 탐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상화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만나볼 분 역시 추상화에 몰두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볼게요. 제가 찾아온 곳은 서초구에 위치한 한 작업실. 여기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오는 내내 굉장히 설레었어요. 왜? 사실 화가분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네.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네. 어렸을 적부터 화가가 꿈이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그닥지 아니었는데 일단 예능 계열은 좋아했어요.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공부는 별로 안 좋아했어, 솔직히. 저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갈 때 그때 이제 옛날 왜 어머님들은 뭐 영문과나 불문과 나와서 시집을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재수를 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근데요, 그림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그리고 계신 게 추상화라고 들었거든요. 추상화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근데 물론 정물이나 풍경 이런 것부터 이제 그려야 돼요. 왜냐면 기본 베이직을 다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그리다가 좀 실증을 느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추상을 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재밌어져요. 이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여요. 김석순 화가의 작업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친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콘크리트 벽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독특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기본 골조를 그대로 노출시킨 오픈된 천장을 통해 이 화가의 넓고 탁 트인 눈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남다른 아이템들이 스타일을 완성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 작업실이요. 예. 일반적인 화가 작업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직접 이것도 예. 인테리어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워낙 그 인테리어 하는 거를 좋아해서 예, 제가 다 이거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만 맡긴 거죠. 김석순 화가는 사회의 통념에 의해, 제도의 권력에 의해, 타인의 이기에 의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지나간 시간들을 자신의 작품인 프로세스를 통해 복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보고 관람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술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죠. 그저 자기 내면에 숨어 있는 존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화가의 개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작품을 보니까 색채감도 굉장히 세련돼 있고 또 많은 상상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또 이 중에서 예. 그 우리 선생님이 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착은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이라 비슷한데 다 애착은 가요. 다 애착은 가는데 뭐 특별히 더 몇 개 이렇게 더 가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뭐 하나예요, 이게. 이 빨간색 작품이요? 네.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는 이 작품이 3개의 연작이에요. 근데 여기 작업실이 그렇게 넓지를 않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개로 쪼개서 그린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예.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뭐 저는 원래 컨셉을 잡고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붓 가는 대로 그리긴 하는데 그리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힘 있고 역동적인 부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힘과 역동적인 면 또 위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거를 약간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인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김석순 화가 그가 선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즉흥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놓여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에 충실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작업은 그 안에 갇혀서 경직될 수 있는데요. 즉흥적인 붓질 덕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미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오히려 사라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을 가지고 지난 봄에 개인전을 네. 열었다고 들었어요. 3월에 했어요. 네, 5번째 개인전이셨다고요. 네, 예. 제가 처음 개인전 한 게 2005년,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째 했는데 관람객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비구상은 추상은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딱 들어오면 어떤 분은 그냥 쓱 이렇게 보고 나가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봤는데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 뵐 때마다 그림 그리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가라고 해서 늘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전환 및 아이디어 구상을 위해 다양한 곳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새로운 전시가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아시는 분이 하는 갤러리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원래 했던 갤러리인데 요번에 새로운 전시, 한복 디자이너의 전시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서 보려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번에 김석순 화가가 찾아간 갤러리에서는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유숙 한복 디자이너인데요. 정신은 애것을 쓰되 현대성을 집어넣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봐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세련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작품들을 보며 김석순 화가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전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 전시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 저는 한복을 예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림이네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되게 좀 놀랐고요. 색깔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잘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색을 많이 쓰셔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복이 옛 것인데 또 이런 현대적인 것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변해 나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진짜 잘 와서 잘 본 것 같아요. 예. 화백님도 다음 전시 계획하실 것 같은데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6월에 중국에서 하는 한국, 중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전시가 있고요. 또 10월에 런던에서 하는 아트페어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 쾰른에서 하는 또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그 예술의 전당 거기에서 하는 그 부스전도 있고 또 회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 올해는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네. 자신의 재능을 캔버스 위에 마음껏 펼치고 있는 김석순 화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본인으로 하여금 아련한 여운을 남기게 만드는 작품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감이 흘러내리거나 번지는 등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가며 끊임없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죠. 이러한 그림에 대한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길 바랍니다. 야, 매거진 투데이답게 주제를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좀 힐링받는 듯한 느낌이고
그 어렸을 때 제 꿈이 더 화가였거든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이 오늘 호강하네요. 네.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사실 일반 사람들이 갤러리를 가지 않는 한 이렇게 많은 그림들을 볼 수 없잖아요. 네. 저도 이번 촬영을 통해 거진 1년치 그림을 다 감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그림을 보러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인지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네. 특히나 화면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색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보다 우리는 황하연 리포터가 더 믿는 게 네. 실질적으로 이 갤러리라는 데 가서 딱 직접 보잖아요. 진짜 느낌 다르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쵸? 네. 저는 근데 이분의 그림도 그림이지만요. 무엇보다도 열정에 감탄을 했는데요. 정말 언제나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리고 또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탄을 했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 뭔가 달라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하얀 캠퍼스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뭔가를 여기서 딱 창조를 해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 색깔 중에 그분들은 어떤 색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걸 또 창조해내서 저희한테 또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가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24시간 동안 그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김석순 화가를 한번 자리로 모셔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김석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 화면으로 먼저 만나뵀지만 실제로 보니까 글쎄요, 뭐랄까 그냥 세련된 그냥 어떤 뭐 그런 디자이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감사해요. 사실 화가로 산다는 거 저희는 감히 예측도 상상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화가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보기에 멋져 보인다니까 네. 너무 감사한데요. 네. 뭐 무슨 일이든지 그렇듯이 그게 멋진 일만은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가 저기 네. 그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그 베레모를 갖다 살짝 삐딱하게 쓰시고 네. 딱 뿔테에다가 또 이렇게 파이프 담배 딱 물고 그림 딱 그리시다가 이게 아니야! 확 뿌려갖고 그냥 탁 사진 찍고. 네. 그러다가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 또 작업을 하지 않고 또 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 이게 멋지게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창의력도 필요하고 또 감각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 체력도 필요로 해요. 아, 체력이요? 예, 이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네. 이거 뭐 들었다 놨다 완전 막노동이에요. 그렇다. 그 혼자 그리셔도 캔버스나 이걸 다 옮기고 누가 옮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물감 통도 되게 무겁지 그렇죠. 않나요? 예. 100호짜리 같은 경우는 저기 왜 은행 로비에 거는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작업 시간도 길지만 그것도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이고. 예. 작업 과정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들과 소통을 안 하고 다 끝낸 다음에 전시회를 할 때 이제 그때 다른 사람들과 그렇죠. 소통을 하게 되겠네요. 네, 네, 네. 아, 그때 되게 설렐 것 같은데. 네, 설레요. 이런 작품들을 정말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작품을. 네. 세상에 내놨을 때, 전시회를 갖게 됐을 때, 주로 뭐 세상과 어떤 소통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작품은 주로 이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을 되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 추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솔직하게 그렇게 네. 어려워요, 잘 네, 몰라요. 어려워요. 저는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바람은 그냥 이게 색깔이 너무 좋아요. 뭐 내지는 저는 이 구도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제 또 작품에 호감을 갖고 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 몇 분만 있어도 예, 저는 진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몇몇 분이 이건 여기가 좋아요, 이런 점이 좋아요라고 몇 분만 계셔도 이게 정말 행복하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행복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얼마 전에 그 개인전 여셨잖아요. 네, 봄에 어. 프로세스라는 그야말로 과정이라는 네, 과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제목으로 네네. 예, 개인전을 열었는데 네.
저는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느냐 이런 생각만 알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림 하나하나에 그 무슨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느낌으로 보시고 이 추상화라는 거는 또 그리는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서 그 또 보시는 분의 그 느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 그게 또 매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화가를 꿈꾸는 이제 후배들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뭐 사람들은 무슨 일 할 때 꿈, 목표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혹시 그런 거보다 사이톤블리라는 그런 작가가 말했듯이 그분은 이제 10%는 그리는 일이고 90%는 기다려라. 네. 네, 그게 뭐 또 넋 놓고 손 놓고 기다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언젠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항상 기회는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또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너무 되게 조급해지고 그래서 과정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즐겨라. 그렇죠. 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과 고민이 바탕으로 그렇게 조금 틈을 가져라.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석순 화가님 그리고 황하연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또 이제 운동에 대한 또 팁을 드리죠. 네. 다양한 운동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효과가 뛰어나고 편한 게 이 걷는 거라고 합니다. 걷기 운동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다들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매거진 투데이만의 또 팁 드립니다. 걷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껌을 씹으면서 이 걷는 게 네. 응? 건방져 보이는 게 아니라 운동 효과가 더 향상된다고 하네요. 의외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한 연구팀이 껌 씹는 것과 운동 효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봤는데요. 연구팀에서 했대잖아요. 네. 껌을 씹으면서 걷는 분이 그냥 껌을 안 씹는 분들보다 심장 박동수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잘한다. 뭐든 잘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껌의 재발견이에요. 맞아요. 껌을 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껌을 씹음으로 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또 그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네. 건강해지네. 그야말로 껌이 괜찮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껌을 씹는 게 좋은데 나 다 씹어야 되겠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왜냐면은 우리 사각턱이라고 하잖아요. 아, 껌을 많이 씹으면은 점점 턱이 발달해서 사각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적당히 너무 자주 씹지 않는 걸로 하죠. 그래. 저한테 필요한 적절한 단어가 적당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씹으면서 걷는 거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매거진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껌 하나 줘? 씹고 있구나.